웬 편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랄해지는 건 물론이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 저 편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일간 스스로 감금해 반성문까지 쓴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게 얼마나 진화하고 악랄하게 사람을 속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단순히 봐도 9천만 원까지 준비해놓고 본인 스스로 호텔에서 셀프 감금까지 된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기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달 25일입니다. 예. 이 남성한테 검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했습니다. 예.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됐으니 그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당신이 대구에서 대전으로 가라.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연락을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깜빡 속은 이 남성이 실제로 대전으로 가서 모텔에 투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직원이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까 반성문을 A4 용지 한 10장 정도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간 일 또 지나간 일을 썼는데 내용 중에는 내 계좌가 범죄에 상관이 돼서 내 관리 잘못됐다 이 식으로 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무죄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자금을 갖다가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너희가 9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예. 너가 정보 관리 제대로 못했으니까 반성문 10장 써라. 라고 해서 그래야 누명을 벌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뭐냐면 일단 본인한테 9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예.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긴급 대출 2천만 원 받았고 부모한테 돈을 2천만 원 빌렸어요. 9천만 원을 준비하니까 이거를 부모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28일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보이시 범죄에 걸린 것 같다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예. 예, 보이스피싱이 걸렸다고 하니까.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이 믿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검사가 연락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으라고 하니까 예. 경찰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해서 9천만 원을 준비를 했지만은 보내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조금만 지났으면 돈을 보냈을 텐데 예. 그나마 부모가 빨리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출동을 해서 또 출동한 경찰관이 설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는 좀 받지만 9천만 원 상당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성공은 못했던 거죠.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김 팀장님 사실은 수사 전문가시니까 김은배 팀장님 빼고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세 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게 모르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철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9천만 원도 준비하고 자필 반성문 10장 쓸 정도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접근을 해요? 저희 그냥 일반 시민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당할 수는 있지만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님은 당할 일은 없겠죠. 예.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죄송합니다. 모 지방법원의 판사 부인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휘거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말을 믿게 되면은 어허. 그 말을 신뢰하게 되면은 앞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예. 제일 중요한 거 돈 관계된 계좌라든지 그런 연락이 오는 거는 수사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한테 갑자기 덜컥 전화가 예, 가지고 검사랍니다. 아니면 예. 검찰청이다 그러면 일단 겁을 먹기 때문에 아하. 그런 가스라이팅 걸리기 때문에 검찰청이건 뭐든 간에 돈 얘기는 아니면은 저런 전화 오면은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끊는다. 통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이게 사실 셀프 감금 뭐 이런 보이스피싱 신종 범죄가 어제 오늘은 아니라서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감금을 한 여자친구를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해서 아 맞아요. 핸드폰 좀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경찰관 사칭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악성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요즘에는 얘네들이 모텔에서 혼자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체포영장에서 구속시킨다고 하니까. 저 지난번 대전에 있었던 사건도 비슷했어요. 모텔에 본인 스스로 셀프 감금, 본인 스스로 이제 갇혀서 모텔에 생활한 다음에 아까 영상 봤듯이 허준 변호사님 처음에도
20분 동안은 아니라고 자기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라고까지 경찰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출동한 실제 경찰을 오히려 믿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을 한 사기범들이 진짜라고 믿어서 실제로 출동한 경찰한테 원격 제어 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무려 1시간 정도 설득한 끝에서야 결국에는 진짜 경찰임을 믿고 그 스스로 셀프 감금된 그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만큼 심리적인 지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실 아까 이 보이스피싱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변호사 1년 차 때 벌써 한 8년 전이니까 이 예. 수법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재판 가는 도중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허 변호사님도요? 네, 예. 그런데 그 검찰청이 누구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검찰청 그 조직도를 봤는데 예. 수사관 이름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제 통장이 쓰였다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전화로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피의자 조사를. 예.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전화로 한다니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변호사인데 재판 끝나고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은행 직원이 당황하면서 보이스피싱이에요. 고객님 돈 보내신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게 만약에 보통 사람이고 만약에 이 수법을 잘 그럼요. 모른다고 하면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가. 왜냐하면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수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 뉴스 보시고 좀 많이 숙지를 하신 다음에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뭔가 고립된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김은배 팀장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끊으면 된다고요? 전화 이상이 오면은 모르는 사람 오면은 받게 되면 혹시라도 질문 답하다 보면은 그 가스라이팅 되니까 모르는 전화 일단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명쾌하십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9천만 원도 넘어갈 뻔했던 그 모텔 셀프 감금 신종 보이스피싱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8이었습니다.